안동 호반 나들이길과 함께 유교 문화길이 걷기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낙동강변을 걸으며 문화재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에 전국 최초로 낚시 레저 스포츠 센터가 건립됐습니다. 낚시 인구 증가에 발맞춰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시골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 산악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호서대가 충남 당진 산악융합본부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천시가 지역 내 공사장과 각종 시설물 등 총 15,00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군자 삼락, 바로 전국시대의 철인으로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맹자가 언급한 말입니다. 군자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양친이 다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2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3번째 즐거움이다. 이 3가지 즐거움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3번째입니다. 좋은 제자를 삼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달리 해석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혼자만 영위할 것이 아니라 남과 공유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무언가를 공유하고 나누는 즐거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상도부터 시작합니다. 안동시가 걷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안동 호반 나들이길과 함께 유교 문화길이 힐링 코스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낙동강 비경을 감상하면서 병산서원 등 한국 전통문화 탐방도 가능합니다. 발끝으로 대지를 느낄 수 있는 비포장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낙동강과 오솔길이 어우러지는 병산서원 진입로가 현대인들을 자연 속으로 안내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가로운 농촌 풍광이 일품인 하회마을 속 유교 문화길은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선사합니다. 낙동강 비경을 조망하며 한국 전통문화 탐방이 가능한 유교 문화길이 안동시의 새로운 걷기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옥동 도시공원 3곳에 열린 문고를 설치했습니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옥동 도시공원 3곳에 설치한 열린 문고가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옥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유관기관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도서를 기증받아 다양한 도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이로써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감성적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평상시 재난대응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과 공장이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는 산업재해 우려가 더 높은데요. 산업도시인 포항시는 포항산당 공동방재단을 구성하고 화학사고에 대비한 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내에서 진행된 포항산단 공동방재 비상훈련은 가스 폭발과 산업재해, 유독물 유출 사고에 따른 주민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유해물질 사고 발생 시 민관 상호 협조 체제 유지와 현장 복구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훈련은 운반 차량의 염산 하역 작업 중 연결 배관 체결 부위가 해제되면서 염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는데요. 특히 초동방재 훈련을 통해 기업체 자체 대응 능력 향상과 유관기관 협조 체제 유지 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 점검했습니다. 여수시의 전국 최초로 낚시 레저 스포츠 센터가 건립됐습니다. 낚시 동호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어졌는데요. 내년에는 해양 낚시공원까지 조성해 낚시 메카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시는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국동항 내에 조성한
연면적 704제곱미터 2층 규모로 1층에는 사무실과 낚시용품, 특산품 판매장, 2층에는 다목적 회의실과 남녀 휴게 공간 등이 조성됐습니다. 이번 낚시 레저센터 건립으로 낚시객들의 피로 해소는 물론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여수시의 마을 특화 사업이 2년차를 맞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과 생태마을 조성 사업 등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마을 특화 사업 10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시는 지난해 주민주도 지역 공동체 마을 특화 사업에 공모해 10개의 우수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먼저 지난해 착수한 고소동 천사 벽화거리의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과 해초 바다숲 조성 등이 연차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덕충동 꽃가람 공원 내 곤충 생태 체험장 조성, 예암산이 있는 우리 동네 숨은 보석 찾아 가꾸기 등 10개 사업입니다. 도시에서는 영화관이 흔하지만 리단 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평창군은 평소 영화관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봉평면 면온리를 찾아 100여 명의 마을 주민들과 작은 영화제를 열었습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봉평면 면온초등학교에서는 면온리 마을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낮과 밤으로 나눠 두 편의 영화를 상영했는데요. 영화는 무료로 상영됐고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문화적인 어떤 소외 지역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좀 받지 못해서 저희가 마을에서 강원문화재단하고 한국영상자료원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2014 강원 영상산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영상시설 미비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2년 4월 한국영상자료원과 업무 협약 이후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면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화 우리별 1호와 얼룩소를 상영했습니다. 교과서를 덮고 재밌는 영화를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영화 관람 이후에는 그림으로 소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평창의료원에서는 건강체험관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영화제를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키와 체중 측정 같은 기본적인 검진은 물론이고 평소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저희 평창군보건의료원은 건강체험관을 다양한 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혈압, 당뇨 측정, 우울증 검사, 치매 검사, 체성분 측정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지고 주민 여러분 곁에 찾아뵙고 있거든요. 면온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의류 등을 모아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수익금은 지역 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데요. 이처럼 면온리 주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면온 마을 영화제가 처음 올해 열리게 됐는데 그 영화제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전체 단합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바자회를 통해서 불우이웃도 같이 도울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같은 주민으로서 또 학교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번 마을 영화제를 계기로 면온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이벤트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014 찾아가는 영화관을 통해 평창 군민들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즐기고 평범한 일상을 더욱 활기차게 꾸며가기를 기대합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횡성군이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지난 6년간 물놀이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도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합니다. 지난 15일 군 지휘부는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섬강 요원지,
병지방 오토캠핑장, 서원면 대산 유원지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관리 대상 3곳을 방문해 안전 현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점검으로 위험 안내 표지판과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등 인명 구조함 관리 상태, 그리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와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군은 부실한 시설물에 대해 보수 및 신규 제작을 추진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충청 지역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서대가 충남 당진 산악융합본부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호서대를 비롯해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지역 산업체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당진 산악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7일 호서대 벤처산악협력관에서 사단법인 충남 당진 산악융합본부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호서대를 비롯해 충청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지역 산업체 등 산, 학, 연관이 참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호서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인 산악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주관기관입니다. 산악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대학을 설치해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과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횡성군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노란 리본으로 물결을 이룬 2014년 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40일 남짓.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수몰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수많은 매체를 달궜던 구조라는 단어가 수습으로 바뀌면서 우리 가슴에 남은 안타까움 그리고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이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다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주말임에도 횡성읍 만세공원에서 개최된 세월호 추모제로 발길을 향한 많은 국민들에게서 이 같은 다짐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년 뒤에 파릇파릇하게 사회에서 일할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해요.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힘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염원과 안전질서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횡성 회다지소리 전승 보존회를 비롯해 김성수 시인, 사랑춤 연구회, 예술단 농음 등이 함께해 추모 공연을 펼쳤습니다. 또한 합동 분향소가 함께 설치된 부스에서는 노란 리본 달기 행사가 진행돼 추모 분향을 하기 위해 찾은 횡성 군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뭐 누구나가 다 늘 부르짖고 또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것은 우리는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라고 늘 잊어먹고 그 안전에 대한 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세월호 같은 이런 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정말 우리 다 죄인이고 또 슬픔을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루속히 이 슬픔에서 떨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좀 평화롭고 정의로운 이 나라가 구현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안전 불감증을 증명하는 뼈아픈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의 넋을 달래는 길은 눈물도 분노도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방만한 안전의식을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이에 횡성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나라 곳곳의 뼈대를 점검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그래서 지난해에 건설 방재과에서 안전건설과로 바꾸고 나서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점검을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 물놀이 사고 관련해서 점검을
아주 최종적으로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누구의 탓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오로 발생한 인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것이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르기 위한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하남시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휴대전화,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편리한 정보화 세상. 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 초 금융기관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건은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하남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및 보안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5월 20일 600여 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안전단장인 권현준 강사와 함께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8월 7일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조치 방법, 공공데이터 개방 시 정보 보호 방법,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 시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정보보호 및 안보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교육은 하남시가 개인정보 지역거점 지원센터로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열기가 더욱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하남시는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든든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화두는 단연 안전입니다. 부천시는 얼마 전 재난 취약 지역과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었는데요. 부천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 상반기 안에 공사장과 각종 시설물 등 15,00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다음 달까지 지역 내 15,000여 곳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대형 공사장과 산사태 위험 지역, 급경사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하천과 하수도 시설을 비롯해 전광판과 표지판 등 호우와 강풍의 피해를 입기 쉬운 시설물도 점검합니다. 신호등과 신호 제어기 등 빗물에 누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 설비도 점검 대상입니다. 또 강풍에 넘어질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20m 이상의 교회 첨탑 구조물의 경우 전문가와 함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지역버스 700대도 2단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1단계는 운수업체가 직접, 2단계는 국토부와 교통관리공단, 시 관계자들이 함께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폭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각오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자원순환센터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거나 필수 기관시설 등도 사고 발생 시 대피 준비 실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시는 재난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미비점은 꾸준히 보완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한 부천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지난달부터 복지동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동은 동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강화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인데요. 이달 6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7월부터는 전체 동 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가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동을 운영합니다. 복지동은 동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보강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춘희동, 역곡 2동, 심곡본 1동,
송내 2동과 원종 2동, 원종 1동 등 6개 동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시는 조만간 동주민센터의 복지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복지팀장제를 운영해 복지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며 방문 간호사와 사례관리사, 직업상담사도 복지동에 배치됩니다. 이를 통해 매일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과 불편사항을 챙기는 것은 물론 각종 상담과 자활을 지원합니다. 또 주민복지협의체,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취약계층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시는 복지동이 되면 동주민센터가 실질적인 복지 허브가 돼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수요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동은 시범 운영에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이르면 7월쯤 36개 동 전체로 확대됩니다. 성춘향과 이몽룡, 아마 선남선녀 커플의 원조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춘향이를 만나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제84회 남원 춘향제가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남원 광안루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랑 이야기, 남원의 물들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4개 분야 26개 종목을 개최하며 오페라 갈라쇼, 창극 춘향전, 춘향가 연창과 같은 공연예술 프로그램이 중점 운영됩니다. 첫째 날에는 축제의 대표 행사인 춘향선발대회를 시작으로 남원시립국악단과 지역국악인 등 80여 명의 주제 공연과 개막식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K-뷰티 콘테스트, KBS 전국 노래자랑, 춘향 시대 속으로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춘향제는 일제강점기에도 계속해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 전통을 이어 여러분도 올해 6월은 남원에서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 하나면 각종 영양소 섭취는 물론 우리의 피로까지도 싹 가시게 하는데요. 이 토마토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제12회 퇴촌 토마토 한마당이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기도 광주시 정지리 행사장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뉘는데요. 체험 행사, 시식과 판매, 전시 행사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 행사로는 토마토 수확 체험과 토마토 고추장 만들기, 토마토 풀장 체험이 준비되어 있고요. 시식과 판매 행사로는 토마토와 관련된 각종 식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시 행사로는 토마토 품종별 전시관, 토마토 관련 사진 전시관 등의 전시가 열린다고 하네요. 퇴촌 토마토 한마당은 시민들의 문화체험 기회와 더불어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토마토 한마당에 오셔서 빨간 토마토처럼 싱그러워지는 기분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사람들 사이에 연결된 보이지 않는 끈, 바로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인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습니다. 언제 다가올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인연을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거나 방어 태세를 취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만큼 우리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어렵게 닿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